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폭 인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19% 정도 이제 오를 예정입니다. 종부세율도 마찬가지고요. 뭐 양도세라든가 재산세들 같이 오를 거고요. 거기에 연결된 세금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라든가 기본적인 세금들도 줄줄이 다 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연결된 세금들 때문이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세율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도 이제 세금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6월 달이 이제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달 안에 또는 뭐 보름 안에 뭐 뭔가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율이라든가 현재 실제 종부세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금 부분은 이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실제적으로 세금이 내년부터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조정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되는 부분, 양도세가 이제 뭐 중과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범위를 보게 되면 이제 이번 달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세대 2주택, 이제 1세대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팔 경우에는 기본 세율 플러스 10%포인트 정도만 이제 세금 부담하시면 되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기본 세율이 6%에서 42%죠. 그 세율 구간에서 플러스 20%나 10%를 더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10%씩 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 20%, 플러스 20%, 기본 세율 플러스 30%, 이렇게 해서 10%씩 업이 돼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6월 달 이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물론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기준점까지도 이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발행되고 계약금이 입금된 날짜까지도 인정을 해줄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요. 뭐 잔금 기준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10%포인트라도 좀 싸게라도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이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시장에 또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정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벌써 팔 사람들은 벌써 다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한 달도 안 되는 시점, 이제 채 20일도 안 남았는데요. 이 사이에 물건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 일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금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했을 텐데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유도책으로 만든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실제적으로 빠르게 하더라도 5년에서 7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있는 주택들, 기존의 주택들을 시장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려면 시장에 물건들이 나와야죠. 그렇지만 이제는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금이 높이 올라도 실제적으로 이거 양도를 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당장 안 팔면 되지. 안 팔면 내가 이 세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세금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희망을 걸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보시고요. 주택수에 산정하는 방법은 5월 31일 이전, 이번 달 이전까지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건 수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6월 달이 딱 넘어가게 되면 분양권까지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그동안은 이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주택으로 간주를 했었는데 이젠 분양권까지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분양권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6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내가 구입을 했다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과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유기간별 또 양도세율 변경 봤을 때 보유기간이 또 얼마나 되느냐 또 따라 보유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또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1년 미만과 2년 미만, 그 다음에 2년 이상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주택 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50% 세율이고요. 거기에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는 40%,
그다음 분양권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이 50%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무조건 다 몇 프로? 70%입니다. 단일 세율로 70%로 다 통일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냐 봤을 때 2년 미만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재 40%대부터 기본 세율 또는 현재 50%요 정도 선에 이제 5월 31일까지 기준점을 잡지만 6월이 딱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다 60%로 잡는다.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60%, 분양권도 6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실제로 기본 세율입니다. 그냥 개정되는 부분도 똑같고요. 기본 세율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의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투기 세력이다.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추징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냥 기본 세율 6%에서 42%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월부터 바로 적용된 양도세 관련 내용 중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된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도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할 때 분양권도 주택세에 포함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세 추가 과세나 세율이 인상이 됐다라는 것들이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1일 이전, 이번 달 이전까지는 주택 및 조합 입주권 같은 1년 미만 보유 40%, 1년 이상 2년 미만 기본 세율, 그 외 부동산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렇게 계산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이제 6월 달부터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및 조합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그 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겠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 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제 주택이 아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요. 주택에만 그만큼 조금 더 과하게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뭐 서울 지역은 전 지역이 다고요. 일부 현재 지방 도시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50%를 잡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까지는 이 기준으로 50% 정도 세금을 내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지만 이게 6월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년 미만이 70%, 1년 이상 되면 60%. 세금이 이제 10에서 한 20% 정도 더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내가 만약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팔아야 되는 입장이 됐고 또는 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다면은 이번 달 안에 얼른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양도소득세 세율 신설 구간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종소세가 세율 구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6%부터 42%까지인데요. 새롭게 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건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45%짜리가 생겼죠. 45%짜리가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5%에 플러스 만약에 30%가 된다면 내가 1가구 3주택자 하면서 조정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은 75%가 아니자 거기에 주민세 7.5%까지 더하게 되면 거의 82.5%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세금 엄청난 세금을 다 추징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들 양도 차익이죠. 이거는 내가 파는 물건이 10억 원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산 금액과 판 금액의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 그 시세 차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1,200만 원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5억 원에서 10억 원, 또 10억 원 초과, 10억 원 이상이 남았다 한다면 무조건 45%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기간의 산정 방법 같은 경우도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내가 2주택자였다가 1가구 1주택을 현재 주택수에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가 다 매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해당 주택 취득을 해서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를 할 경우에 그럼 그 전에도 내가 거주한 조건들이나 보유 기간을 인정을 해주느냐? 인정을 안 해줍니다.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내가 보유를 10년, 20년 정도 했었어도 여러 가지 조건에 내가 여러 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이상 보유기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2주택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자기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절대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따라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산정이 된다는 부분도 조금 더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보유기간이 이만큼 길었는데 이건 소급이 안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는 소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부분도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종부세율입니다. 종부세율 같은 경우는 2주택 이하냐 아니면 3주택자 이상이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냐 이거 따졌을 때 2주택자 이하 종합부동산세율 같은 경우는 5월 31일 이전 같은 경우는 현재 3억 원 이하부터 해서 94억 원 초과까지 봤을 때 0.5%부터 2.7%대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변경이 되는 부분은 거의 0.1% 정도씩 올라갔죠. 그래서 현재 0.6부터 3%대까지 최고 0.3%가 더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 이전과 이후가 세금이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택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집이 두 채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0.6%부터 현재 3.2%대까지 아까 2주택 이하보다 좀 세율이 좀 다르죠. 조금 더 높죠. 그리고 3.2%대까지가 5월 31일, 그다음 6월 1일부터 적용된 부분은 현재 거의 2배씩 올라갑니다. 1.2%부터 6%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런 세금들이 실제로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부터 각종 공과금 세금들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 올라가는 세율을 따지게 되면 그 금액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빗발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1세대 1주택자들 고령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가 계속 연일 나오고 있죠. 1세대 1주택자라든가 무주택자들한테도 대출이라든가 세금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60에서 65세 미만 실제적으로 공제를 받는 비율이 현재 실제적으로 세액공제가 10%대 그다음에 65세에서 70세까지가 20%,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30%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10% 정도씩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20%부터 40%대까지 현재 6월 1일 이후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1세대 1주택자 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이 그만큼 세부담이 좀 작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같은 경우도 이제 보유기간이 포함이 되긴 했었으나 실제적으로 10년까지 봤을 때 3년부터 10년까지, 3년 이내부터 10년 이상까지 봤을 때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이제 절반 정도가 차지를 해서 보유기간이 12해서 합계가 24%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24%부터 80%까지 현재 계산을 했었는데 이거를 반반씩 나눈 거죠. 그래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거주하면서 거주기간을 또 채웠는지에 따라서 거주기간을 새롭게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10%씩 상향되는 어떤 세액공제 합산 공제율 한도 같은 경우도 70에서 80%대까지 상향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제 한도가 좀 높아지고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세금을 그만큼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됐을 때 1세대 1주택자들의 세부 부담이 그만큼 완화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민원은 그만큼 점차 감소할 거고 실제적으로 조금 민원이 많이 빗발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의 민원들이 워낙 많고 세금을 부담해야 될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 작년과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세금이 어느 정도 동결이 되거나 조금 더 인하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